반갑습니다. 이수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이제 하락세로다가 마감하면서 아무래도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6% 소폭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71% 상승하면서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주, 특히나 HLB 같은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큰 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 다소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저점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밀리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요. 이제 막판 오후 들어서 어느 정도 반등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강보합권으로 플러스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 저항대를 돌파는 못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 지켜봐야지만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늦으면은 요번 달까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요번 달 지켜봐야지만 박스권 돌파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혹시나 이탈이 나올지 등 여부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HLB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780선을 돌파는 했거든요. 다만 이제 소폭 돌파를 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완벽한 돌파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달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지 지켜봐야지만 확실한 돌파 여부 점쳐지겠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바로 하락세로다가 돌아선다라고 하면 다시 박스권 안으로 진입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진 못하고 다시금 횡보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알아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마지막에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소폭 상승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전지 관련주 조금은 약세의 흐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제약주들의 오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는 안 보이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강보합권에 힘입어 플러스로다가 보이지만 하락했던 종목도 꽤 많았다. 특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이 2차 전지와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2.29% 그리고 에코프로 폐배터리 관련주는 역시나 아직도 상승 흐름 보였고요. HLB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세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이제 타이밍이고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또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드렸지만 제약바이오주는 지난 2년간 계속적인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HLB 형제들이 이제 같이 상승세를 보이긴 했는데 나머지 제약바이오주도 역시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게임주들 역시도 3, 4%대의 큰 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YP 엔터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2차 전지 제외하고는 2차 전지나 자동차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지만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N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미 큰
상승,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추가 행보 한번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방송에서 나왔던 히든 종목들 수익률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알아보기에 앞서서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번 확인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먼저 이제 작년 12월에 메디아나와 대원강업 공략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제약까지 해가지고 세 종목이 작년 12월에 공략 종목으로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바이오, DNC 미디어, 그 다음에 지앤원 에너지까지 해가지고 20%, 그 다음에 10%대의 상승 보였고요. STX 같은 경우도 역시나 11%, 그 다음에 신스틸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6종목 중에서 16종목 모두 이제 그 수익 도달했고요. 그 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5% 가까운 상승. 뭐 지금은 눌림목 구간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이다. 그다음에 리파인 같은 경우는 15%. 리파인은 빌라 부동산 관련된 사기 대출건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잖아요. 해당 관련 테마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K옥션 15.3%. 1월 31일 SK텔레콤은 아직은 큰 수익률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이후 조정을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매수 타점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4x4 20% 가까운 19.7%, 신도기현 6.3%, LG전자 수익률을 조정하지는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5%는 지금 넘겼고요. 그다음에 2월 14일 날 유엔제 5%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 이제 교육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시키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나간 방송이다 보니까 주말에 뭐 매수를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전일 날짜에는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한 4%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다만 여기에 공략 종목에서 수익률에는 표기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히든 종목에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수익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너무 수익 자랑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하루에 방송 한 번당 이제 뭐 하나라도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에 주린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나씩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증권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앞에서는 뭐 상한가에서 몸통 절반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뭐 이런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솔직히 기본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도 모르는데 한글을 알 수는 없잖아요. A, B, C, D 모르는데 영어를 할 수는 없고 똑같이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증권 분석에는 어떤 게 있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기법 혹은 차트에 있는 봉, 예를 들어서 뭐 상승 장악형이라든가 이런 봉을 이용한 기법,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현재 위치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등을 파악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내재적 가치가 어떤지 등등등을 파악하는 건데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뭐 봉이나 이동평균선, 거래량 등을 포함해 가지고 현재가 저평가 구간인지 고평가 구간인지 등등을 이제 기술적으로만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매매 타이밍을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거는 말씀드린 대로 한글에서 기역, 니은처럼 기본적인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분석이 뭐냐? 좋은 주식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이 현재 뭐 내재된 가치, 뭐 자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고평가가 돼있는지 저평가가 돼있는지, 혹은 수익성에 따라서 성장성이 저평가가 돼있는지 고평가가 돼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재무제표와 PBR, PER 등을 통해서 해당 종목들을 갖다가 분석하는 정말 기본적인 분석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 먼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 분석, 질적 분석 같은 경우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선거도 테마주 있잖아요. 뭐 안땡땡 후보 테마주, 예전에 이땡땡 후보 테마주, 그다음에 이번에 대통령이 된 윤땡땡 테마주, 이런 식의 정치 상황 등, 아니면 글로벌 이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아니면은 뭐 금리 인상, 그러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은 뭐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이만큼 올라갈 거다라고 계량화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질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양적 분석 같은 경우는 계량화가 가능한, 쉽게 환율, 금리, 유가,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경제 성장률 등, 분명히 이제 기업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수치가 구체화된 내용, 그걸 갖다가 양적 분석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그건 경제 분석은 역시나 금리나 환율, 유가, GDP 성장률 등 전반적인 이제 경제에 대한 지표들, 그다음에 정부 정책, 글로벌 경제 이슈, 경기 동향 등을 파악한다. 뭐 경기가 둔화됐다 등 이런 뉴스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경제적 분석이다. 그럼 산업 분석은 뭐냐? 산업은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특정 산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경기 사이클, 진입 장벽, 수요와 공급, 업종 상황 등, 이걸 갖다가 산업적 분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쉽게 자동차가 올 한 해 현대차, 기아차가 얼마나 팔렸는지, 혹은 반도체 가격이 뭐 디램 가격이 얼마나 지금 올라가서 중국과 뭐 경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LNG 선을 갖다가 뭐 얼마나 수출했냐든가, 이런 산업적, 그 조선업이면 조선업, 자동차업이면 자동차업에 대한 산업 분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 분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분석은 그냥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네이버에 대한 재무제표, 그다음에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시장 점유율이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등, 이런 내재적 가치와 그다음에 평가, 얼마나 저평가 구간인지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게 기업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뭐 질적 분석, 양적 분석, 경제적 분석, 산업 분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뭐 개별 산업, 개별 기업 분석, 그다음 그 중에서 유망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 바텀업 방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 기업, 산업을 분석을 하고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순서만 바뀐 거거든요. 순서만 바뀌었는데 뭐가 틀리냐?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탑다운 방식은 먼저 큰 거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경제, 뭐 산업, 뭐 이렇게 점차적으로 세분화하면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먼저 전체적인 경제가 지금 어떤 게 유망한지, 예를 들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혜주가 뭐냐? 그러면 은행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금리를 인상하네? 그러면은 산업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은행이든 방금 전에 나온 결론에 의해서 하나씩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행 산업을 봤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떤 기업을 볼 거냐?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를 볼 거냐? 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KB금융을 보든가. 네,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면서 들어가는 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바텀업 방식 같은 경우는 먼저 기업을 이제 초이스를 하죠. 예를 들어서 쉽게 최근에 네이버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기업을 먼저 봅니다. 재무라든가 최근 수익성이라든가 어땠다. 그다음에 이 종목이 어디 이제 테마에 분류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뭐 AI라든가 네, 그다음에 게임, 웹툰 뭐 여러 가지 워낙 사업을 이제 전방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 이제 엮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이 어디냐? 뭐 말씀드렸다시피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뭐 1위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웹툰이라던가 말씀드린 뭐 AI 관련주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지 이 AI라던가 포털 사이트의 산업 자체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넘어서 이제 그 다음으로 경제 분석을 먼저 한다. 네, 나중에 한다. 그러니까 뭐 이 전체적인 산업은 뭐 이게 여기에 어떻게 속해 있고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은 전체 경제에서 이 산업이 어떤 이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꾸로 하나하나 좀 크게 이렇게 가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건 점점 커가면서 이제 점점 작게. 그러니까 결론은 순서만 바뀐 거거든요. 순서만 바뀌기는 했는데 이렇게 거는 조금 이제 좀 장기적인 먼저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봄이잖아요. 그럼 봄이면은 사람들이 뭘 많이 운용을 할까? 그러니까 뭘 사용을 하고 어떤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할까? 예를 들어서 봄철에는 보통 이제 뭐 자전거 같은 거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전거 업종이라던가 이런 걸 갖다가 하나씩 봅니다. 앞에서 경기가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멈출지 등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뭐 이제 계절적인 뭐 업종인 뭐 자전거 쪽을 보겠다. 자전거 산업이 최근에는 뭐 전기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확장돼 가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중에서 뭐 삼천리 자전거라든가 알톤 스포츠라든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면서 가는 겁니다. 반대면 예를 들어서 종목을 먼저 삼천리 자전거를 뽑고 그 다음에 이 산업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뭐 이렇게 부흥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산업이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방식인데 이거는 약간 좀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산업을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만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탑다운하고 바텀업이랑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의 내재적 가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PER과 EPS, 그 다음에 PBR과 뒤에 보시면 BPS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볼 건데요. PER이 먼저 뭐냐? 먼저 말씀드리면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을 한다. 10,000원을 하는데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면 한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면 얼마인가요? 10배잖아요. 주가는 10,000원인데. 왜냐면은 주당 한 주당은 1,000원인데 또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10,000원. 그러니까 10배의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뭐 10배 이하면은 싼 거고 10배 이상이면 비싼 거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장성 따라 수익성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77배거든요. 삼성전자가 많이 높은 위치라고 보긴 또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10배 가깝긴 한데 한 8배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평가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 있잖아요. 업종에서도 PER이 해당 종목이 다른 동업종과 대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등으로는 고평가, 저평가를 볼 수가 있고 다만 수익성에 따라서 성장성은 다르잖아요. 기업이 똑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거는 더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더 적은 수익을 내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보조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 말 그대로 한 주당 얼마씩의 수익을 내느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단기 순이익이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총 100주가 있다라고 하면 EPS는 10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EPS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한 주당 단기 순이익이 결론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EPS를 넣어도 같은 공식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PER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수익성이 얼마나 좋냐, 수익성과 함께 그 다음에 성장성을 갖다가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보조지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잘 나고 그 수익이 얼마나 잘 나는지 그래서 몇 배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등은 성장성에 의해서 주가는 항상 성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은 PER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같은 업종에서 PER이 수익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낮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저평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BR 볼 텐데요. 저는 PER보다는 PBR을 조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당 순자산 가치로다가 주가를 나눴을 때 이게 몇 배냐? 보통은 1배 이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배가 뭐냐면은 전체 순자산 가치 있잖아요.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부채를 뺀 자산이거든요. 순자산으로다가 주가를 갖다가 나눴을 때 이게 얼마나 돼 있냐. 그러니까 BPS가 결론은 이거죠.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총 발행수로다가 기업의 순자산,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제외한 자산을 나눴을 때가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10,000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총 주식수로다 기업의 자산을 나눴는데 13,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평가 혹은 소외되었다. 시장에서 소외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걸 갖다가 계산하고 PBR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은 이 회사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냐. 물론 해당 산업이 사양 산업이고 그럴 경우에는 저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도 뭐 호재가 많고 재료가 많고 다른 종목들이 같은 이제 업종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종목만 못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처음부터 정말 솔직히 말하면 기본입니다. 기본이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주식 뭐 책들 보면은 제일 첫 장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기초도 모르고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최소한 앞에 말씀드린 것과 뒤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부채를 뺀 순자산에서 빼고 나누면은 주식수로 나누면은 이제 BPS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주가를 나누면 PBR이 나온다. 그러면 1배 이상이냐 혹은 업종이랑 비교했을 때 고평가냐 저평가냐 한 번쯤은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요런 이제 교육들 이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다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네,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 이제 시장 자체도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종목들이 수익이 났냐? SBS 콘텐츠 허브입니다. 그 전날에는 시장 자체가 뭐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실현했는데 역시나 SBS 콘텐츠 허브 교육 일자는 1월 31일입니다. 1월 30일 조금 됐죠? 예,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수익률이 19%가 넘었다.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물론 고점 대비하면 고점으로 계산을 하면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다만 저희 목표가 자체가 목표가에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표가 여기다 줬는데 이 위를 갖다가 우리가 수익을 실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매수했던 교육했던 타점은 31일 날짜 종가에 2시쯤에 종가 매수로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해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부러 분할 매수하려고 여기에 교육했을 때 매수가 얼마, 목표가 얼마를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매수가 위에서 거의 다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일 급등 이후에 부딪히면서 목표가에 딱 부딪히고 좀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해당 종목 정확하게 목표가 근처에서 부딪히고 내려왔습니다. 왜 올랐느냐? SBS 콘텐츠 허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방송 사업을 하다 보니까 디즈니와도 독점 계약을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YTN이 이제 매각이 되냐 마냐가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잖아요. 해당 관련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송 관련 컨텐츠 관련주들, 뭐 IMBC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이 엮여가지고 상승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7,350원 보시면은 오후 2시 13분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종가 매수를 했다고. 종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 7,100원 근처까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앞에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7,000원이 이 근처거든요. 그러면 자, 정확하게 말씀드린 위치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교육을 해드렸고 이렇게 지금 일단 2시 14분경에 일단 5% 그다음에 종가 근처에 5% 이렇게 전략까지 다 잡아드렸다. 그래서 오늘 자 20일 날짜에 18% 그다음에 19% 그다음에 12% 이게 스탑로스를 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3% 정도 될 거고요. 조금 더 아까 보셨듯이 조금 더 고점이 잡혀 있었잖아요. 목표가에 스탑로스 걸면은 저희는 한 13% 정도 수익이긴 한데 이제 그냥 교육해드린 내용 보고서 이제 장중에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았다. 그래서 뭐 적어도 10몇 프로 많으면 한 20% 가까운 이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 노란톡방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날 시장이 하락한다, 뭐 이제 다 걱정하고 아무래도 1% 이상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27.87% 이것도 전일 추가적으로 한 5%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차 목표가 근처이긴 한데 30%는 넘어섰습니다. 다만
예, 뭐 그거는 목표가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수정할 예정이고요. 뭐 보시게 되시면 한 번도 하락 추세로 다 간 적 없이 그냥 흐름 좋게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일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7,000원대는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우하이텍 역시도 이렇게 비중 심지어 적은 비중이 아니었습니다. 최대 30%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비중이 좀 크게 실렸죠. 이런 종목들 목표가 정확하게 제시해드렸고요. 지금 현재 2차 목표가 근처입니다. 7,000원 뭐 초반대 목표가 잡았고요. 3차까지 있는 종목이고 조금 길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했던 종목이고요. 보시게 되시면은 27.87%. 메디톡스 역시도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이때 같이 수익이 가능했고요. 삼진 역시도 23. 보시게 되면은 10% 이하짜리 종목이 별로 없잖아요. 없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워낙 저점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손절 없이 바로 수익 실현이 가능했고 2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 저희는 이렇게 인증 자체가 많습니다. 많고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뭐 수익률이 적다라고 하셨는데 16%.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 3%, 5% 먹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잖아요. 다만 저희는 워낙 저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20%, 이제는 10%도 적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좀 난감하기는 한데 이렇게 20%, 24%, 이렇게 다 실제로 이렇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인증을 올려주신 거고요. MBT 역시도 적다고 하지만 17%. 이런 수익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보게 되면은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던 종목들이 이제서야 반등이 이제 시작한 종목이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걸려 있는데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만하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돌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타점을 잡아야겠죠. 그런 타점들 다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얼마? 7만, 수정이 안 되네요. 7,080원입니다. 7,080원에 종가까지 오타가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보면 목표가 8,200원 딱 잡아드렸잖아요. 공략 정확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게 되면 얼마? 8,200원 딱 도달하고 밀렸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원위치까지 돌아왔는데 요것 역시도 다 보시게 되면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공략 방법도 역시나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이거 보시게 되시면은 얼마예요?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이 가능했다. 12%, 13%. 역시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는 각자 이제 본인들마다 개별적으로 이제 당연히 거래하시는 거니까 조금씩 달라서 평균 수익률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신도기형과 4x4 역시도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교육 종목이죠. 이렇게 해서 신도기형 4x4. 그래서 어떻게 되냐? 4x4 이틀 만에 심지어 방송에서 오전에 말씀 공략해드리고 나서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그날 당일날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빠졌다가 바로 급등. 이틀 만에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 보시게 되면 역시나 이제서야 여기 위치. 한번 이제 추세 전환하고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거래량과 거래대금 포함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 급소로다가 공략을 해드렸다. K옥션 같은 경우도 역시 15%.
보시게 되면은 10% 이하짜리가 별로 없잖아요. 네, K옥션 역시 5일선 따라가는 종목으로 기법을 말씀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렸고, 삼천리 자전거 역시도 추세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목표가 보시게 되면 삼천리 자전거 이렇게 자, 핀테 역시도 컴퍼니 K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솔트룩스 뭐 워낙 크게 상승이 나왔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다시 돌아서고 있죠. 제가 분명히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 한번 이거는 이제 워낙 솔직히 저점 대비해서는 워낙 많이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잘 노리셔야 됩니다. 노린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뒤에 나오는 히든 종목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란 톡방에서 이미 이 종목은 저희는 거의 대부분 이제 수익 실현하고 일부 비중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빠지면은 저희는 어차피 뭐 40-50% 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금 다시 추세 전환하라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인데, 근데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다음 종목으로 진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수익들 다 노란 톡방에서 교육해드렸고요. 보시면은 여태까지 10% 이하짜리 종목이 없습니다. 거의. 물론 방송에서 교육해드리고 공략해드린 종목 같은 경우야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방송이 일주일 뒤면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해서든 상승이 나와야 되니까 조금 아쉬운 이제 수익률을 볼 수는 있겠지만, 보태도 보시게 되면 30%, 20%, 20% 거의 매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최소한도 10% 이상의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권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벨로프도 보시게 되면은 1,530원 이하, 해당 최저가가 얼마? 1,495원이거든요. 1,495원. 그러면은 뭐 많아봐야 한 40원 차이거든요. 최저점에서. 그럼 목표가 얼마? 2,000원. 자, 2,060원입니다. 당일 최고점이거든요. 이렇게 정확한 타점에서, 특히 저점에서 잡아드리기 때문에 교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고점에 잡게 되면은 절대로 이렇게 20%, 30%, 최소한 10% 이상 이런 수익률을 내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당연하죠. 그냥 뭐 샀다 하면은 거의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보시게 되면은 100% 이상짜리 원유 선물 레버리지 100% 이상짜리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저렴하게 저가에 매수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가 저희가 10%짜리는 거의 없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거의 다가 30%, 40%, 50%, 많으면 100%짜리 종목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증들이 저희가 제가 이걸 갖다 달라 조른다고 해서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본인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아드리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다. 이런 종목들 나도 받아보고 싶다. 최소한 30에서 50%, 10%짜리 종목도 있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저점에 사고 저점에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목표가까지 다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그냥
쌀 때 사서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고 네, 아래 문자로다가 샵 3989 입력해서 이시우라고 보내주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에 히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이거는 저번 이제 주말에 교육 때도 히든으로다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전일 한 4% 정도, 4% 상승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나오기는 했는데 시장이 조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추세 자체가 나쁘지 않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관련주. 네, 반도체 관련주인데 뭐 반도체 관련주가 워낙 많잖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대형주도 많긴 하지만 대형주는 아니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AI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하락 추세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을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글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힌트 같은 경우는 뭐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정확하게 종목명이라던가 이미 안내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벌써 뭐 수익권 도달했다가 뭐 다시 재매수 충분히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가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셀바스 AI라던가 말씀드렸던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등 이런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란다. AI 관련주,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후속주로 AI 반도체 관련주가 천천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도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AI 반도체 관심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 반도체라던가 뭐 다른 뭐 FA 반도체 등등등 반도체 관련주, AI 반도체 관련주가 많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을 꼽은 이유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 자체가 크게 실리고 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로 일단 히든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매수 이제 그 타점이라던가 어디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혹시나 손절이 필요하다면 어디서 손절해야 되는지 손절가까지 다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미 앞에서 큰 급등 이후에 전일 날짜에 소폭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추세가 이렇게 꺾인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혹은 만약에 그대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 다 알려드릴 텐데요. 두 번째 히든 종목은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폐배터리 관련돼서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뭐 배터리들은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버리게 되면은 폐기물이 되고 쓰레기가 되고 환경 오염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주요 자원, 뭐 리튬이라던가 이런 자원 자체도 계속적으로 뭐 새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서 폐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다시 사용하는 걸 갖다가 무조건 이제 그 법안으로 마련하겠다. 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번에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인수를 하면서
폐배터리 사업에도,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사업에도 이제 그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후속주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앞에서 상승했던 종목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역시 긴 하락 이후에 추세 자체가 최근 들어서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항대를 갖다가 돌파를 했거든요. 다만 5,000원 근처, 일단 5,000원 근처라고 일단 힌트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5,000원 근처에서 저항대에 한번 부딪히면서 밀렸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돌파가 나와야 되냐? 혹은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글자는 IS라고 보시면 됩니다. 힌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교육사업, 그 다음에 앞에서는 정수기 사업 등을 했던 지주사 성격의 종목입니다.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하락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회사 자체도 교육 관련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 관련주 역시도 추세를 갖다가 지금 현재 전환을 하고 있고, 이제 자회사 매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이제 이미 자회사 하나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면 왜 좋냐? 아무래도 지주사다 보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은 자금 순환이 됩니다. 자금 순환. 자금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죠. 돈이 회사에 없으면은 뭐 직원 월급이라던가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던가 뭐 지금 있는 사업들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게 되면은 유상증자라던가 이런 뭐 시비 발행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을 매각을 하면서 뭐 대기업들이거든요, 다. 자회사를 하나씩 매각을 하면서 자금 순환을 계속적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돈이 많아지면 뭐예요? 돈이 많아지면 어디든 투자를 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다가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또한 이제 지금 현재 워낙 해당 종목의 가격 자체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뭐 이제 BPS라던가 이런 걸 배웠잖아요. 주당 순자산 가치라던가. 그러면은 순자산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주식수로다가 나누게 되면은 한 주당 얼마의 이제 평가가 나오잖아요. 이런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굉장히 낮아졌다. 앞에서 본 거를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최근에 상한가거든요. 상한가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봐야 되는지, 역시 상승이 나면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 지금 앞에서 교육때 말씀드렸던 두 종목과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종목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언제든 급등 가능한 종목입니다. 앞에서 보신 최소 10에서 뭐 많으면 30%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공략해드린 종목들 대부분 이런 수익률 가능하니까요. 해당 종목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3989로 이시호라고 문의 주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받아보셔서 모두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